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거예요. 이 현실 자체를 정치적 이유에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제외 국민투표 보세요. 거기서도 이렇게 표차가 그 큰 차이가 없거든요. 라고 했다면 이것 자체가 민심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국민선거인단의 투표율을 보면 추석 직후에 있었던 2차 선거인단 투표율은 굉장히 낮았어요. 그것은 저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게 뭐지? 하고 갈등했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3차 선거인단의 경우에는 10월 3일 날이었죠. 유동규 씨가 구속되고 난 이후에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80%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것은 국민 선거인단 입장에서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현상적으로 보면은 이 3차 투표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2배 이상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튀는 것은 사실이고 그걸 근거로 이게 문제가 있다,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여론조사가 민주당에서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했으면 훨씬 더 과격한 주장을 했을 겁니다. 뭐 조작됐다거나 뭐 기득권들이 이렇게 한 여론조사에서 근데 이 민주당에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중에 그나마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역선택인데 역선택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진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민주당 그 경선에 끼어들어가지고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국민의힘 지금 대선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정당이면 그렇게 능력 있는 정당이면 근데 그 문제는 그렇게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순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좋냐 민주당이 좋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 중에 누가 돼야 이길 수 있냐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할 수 있거든요. 진짜 대장동 사건이 계속 터지면 이재명 후보는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그래서 국힘은 싫더라도 이낙연이 나가는 게 오히려 경쟁력이 있지 않나. 거기서는 상당한 변화가 그 사이에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민주당 지지자면 야 어차피 이재명이 될 거야. 근데 너무 압도적으로 밀어주면 그 기고만장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경고 사인을 좀 보내야 돼. 그래서 너 지금 대장동 문제 간단한 거 아닌데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 라는 그런 경고, 만약에 전략적 투표를 했다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경고 신호를 좀 보내는 게 좋겠다. 라는 식의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더러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큰데 경선 말로 가게 되면 이른바 밴드웨건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1위 후보로 오히려 지지율이 결집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이번에 경선 결과 수용하면서 단순히 그냥 내가 그냥 패배를 인정한다 이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중간에 뭐 낙마거나 사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그거를 아마 좀 계산도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 하겠죠. 염두에 두죠. 근데 당연히.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수가 없는 겁니다. 당무위원회까지 결정이 난 다음에는 거기서 나는 불복하겠다 그러면 뭐 분당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당에서 튀어나가면 이낙연 후보한테는 전혀 찬스가 없고 만에 하나 계속 있다가 혹시라도 진짜 수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무슨 기소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러면 다시 찬스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민주당 내에 머물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승복을 해야 됩니다.